우리 광주시 갑지역에 내년 4월 10일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조금 전 10분 전 등록을 한 함경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 함경우는 오늘 22대 경기 광주시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광주는 변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주민분들과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단 5분만이라도 나누게 된다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광주는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서울과 성남시, 용인시 등과 근접하여 지리적 이점이 있는 우수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발전은 어떠했습니까? 광주의 신혼부부들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어서 다른 도시로 이사가자. 광주의 학생들은 말합니다. 엄마 나 분당으로 전학 갈래. 광주의 기업인들은 말합니다. 40년 넘게 공장 증설도 못하는데 이젠 떠나자 라고 말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광주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민들의 삶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기대에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직과 성실, 청렴을 약속하고 당선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혁신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선택받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아야만이 광주가 진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각종 규제와 개발 비리로 얼룩진 도시라는 과거 광주의 오명을 벗고 광주의 현실을 뿌리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광주의 미래 지평과 50년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그야말로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변화시킬 함경우의 다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환부작신입니다. 저 함경우가 누구보다 더 당당하고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썩고 고인 것들을 도려내 새 것으로 바꾼다는 마음으로 오늘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 함경우, 중앙정치 한복판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 중앙무대 24년 경력 모두를 광주에 바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작은 도시 익산에서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누구보다 서민들의 가벼운 호주머니와 흙수저의 서름을 잘 아는 서민 후보입니다. 서민의 삶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26살에 청운의 꿈을 안고 2000년 한나라당 중앙사무처 공채로 입사해 당의 주요 부서에서 두루 근무하였고 국회 정책연구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학위 취득 등 국회와 정당, 행정부와 학계를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서민을 위해,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광주와 광주 시민을 위해 여러분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국회의원 정말 잘 뽑았다는 소리 꼭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이 광주를 바꾸는 힘이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 함경우 집권 여당이 검증한 사람입니다. 만 20년의 중앙당 사무처장직자 생활 중 기획조정국, 대변인 행정실 등 다양한 부서에서 두루 근무하였고 6년 전 2017년 대선에서는 중앙당 공보실장으로서 국민의힘 대언론 분야 최전선에서 활동하였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 이후에는 당의 전체 조직 등을 총괄하는 조직부총장으로 발탁이 되었고 현재에도 조직부총장, 제2사무부총장을 재차 맡아서 당의 중요한 실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도 지내지 않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중앙당 사무부총장직을 2번이나 맡은 경우는 그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걷고 약속과 신의를 중시하는 원칙을 지켜왔기에 국민의힘이 제게 연달아 중책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반평생을 바친 국민의힘과 함께라면 광주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함경우,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함경우가 하고자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시기 전부터 신뢰를 쌓아왔고 전국의 250여 당협위원장 중 첫 번째로 윤석열 캠프에 공식 합류하였습니다. 이후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상근 보좌역을 맡아
대통령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로서 광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 있는지 가져오겠습니다. 저 함경우, 경기도의 리더들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함경우가 하고자 하면 경기도가 합니다. 광주를 옥죄는 규제와 교통 문제는 비단 광주뿐만이 아니라 경기 동부권의 인근 지자체가 모두 나서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수건 과제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혁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저와 황세환 광주시장은 이미 원팀으로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를 둘러싸고 있는 7개 시군의 기초단체장인 국민의힘 소속의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전진선 양평군수와는 같은 당 소속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도 언제든지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과는 20년 이상 가깝게 지내오고 있는 사이로서 광주시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쌍용동 중학교 신설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협의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하였습니다. 함경우를 선택하면 이제 광주가 변해갑니다. 집권 여당이 검증하고 대통령이 신뢰하며 경기도의 리더들이 인정하는 힘있는 후보 함경우가 광주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함경우를 통하면 함통 만통, 만사가 형통입니다. 저 함경우는 광주 시민이 원하는 진정한 광주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생생한 불만을 느끼며 결심하였습니다. 저 함경우 광주 시민께 아침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에게 출퇴근 교통길은 여전히 고통길입니다. 강남까지 향하는 광역버스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국지도 43호선, 57호선의 교통마비 현상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되어 온 위례 3동선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은 이제야 1차 관문인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여 기재부의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GTX 광주 연장, 판교 5호 지하철 8호선 연장, 경강선 연장 등은 사업 타당성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아직 삽도 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 인프라 완성은 광주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이자 광주 시민께 아침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확실한 길입니다. 저 함경우가 경기도와 광주시 인근 지자체의 협력을 선도하겠습니다. 저 함경우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에 통행할 수 있다는 공약, 광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 남부권 도시정비와 도시간 연결에 중점을 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수도권 남부의 GTX-D 노선을 포함하여 광주를 사통팔달 교통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강남까지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의 노른자는 바로 광주입니다. 저 함경우 50만 자족도시 광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된 평일 근무를 마치면 주말에는 집에서 쉬면서 산책도 하고 시내에 둘러 쇼핑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광주 시민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구 41만 광주시에 번듯한 복합 쇼핑몰,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청년들이 결혼식을 할 만한 예식장조차 없는 등 인프라가 한참 부족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 시민은 주말마다 분당이나 서울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광주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주 여건 개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여태 지지부진했던 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올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6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고 11월에는 사업 협약이 체결돼 2025년에는 상업 및 산업 용지가 동시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 경기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41만 광주 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아가 광주의 기존 택지지구와 전철역 개발을 연계해
다양한 주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뛰어난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광주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이제 함경우가 광주의 지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함경우를 선택하면 아침에 있는 삶 50만 자족도시 광주가 현실이 됩니다. 저 함경우 광주시민께 자유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팔당댐 등의 존재로 인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대부분인 이유로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자연보전권역 100%, 팔당특별대책지역 99%, 그린벨트 개발제한지역 구역 24%, 상수원 보호구역 19%. 이처럼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규제가 난개발을 조장하고 건축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음식점, 숙박업 등의 영업 허가를 제한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중앙무대에서 광주 시민의 희생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광주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발맞춰 광주를 옥죄한 4대 대표 규제의 과감한 개선을 촉구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지역은 특대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반드시 눈에 띄는 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량기업과 혁신산업을 광주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광주의 산업, 교통, 관광,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사통팔달 교통에 혁신기업과 사람이 모이면 인류 명품 도시 광주가 현실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힘있는 후보, 준비된 광주 일꾼 함경우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인근 도시에서 일하고 소비하고 돌아와서 잠만 자는 도시 광주가 아니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역동적인 도시 광주, 모든 것이 광주 내에서 해결되는 50만 자족도시 광주, 다양한 주거 인프라로 뛰어난 정주 여건을 갖춘 주말이 있는 광주, 광주가 강남 30분 출퇴근 시대를 여는 경기도의 노른자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과거 광주의 영광을 되찾아 젊은이들이 꼭 살고 싶은 광주로 만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광주시 발전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시민께 받은 지지를 감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0일 함경우의 승리는 곧 광주 시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승리, 대한민국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더 큰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함경우 올림.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죠. 네. 예. 기울배 박준규 기자입니다. 아유. 예. 네. 뭐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는데 예. 앞으로 광주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근데 예. 워낙 인물이 출중하시다 보니까 당선되면은 중앙당으로 곧 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염려가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당선되면 중앙당, 당선되면 여기서 일을 안 하고 국회로 가야죠. 국회로 가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중앙당에 일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네. 예,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저한테 가장 최우선은 우리 광주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것도 이제는 광주가 먼저입니다. 이제는 광주가 먼저. 그래서 광주를 최우선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앙정치도 두 번째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 도민일보 임 기자입니다. 아 예. 우리 애비 김정우 출마자께서는 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내세우고 있는 국가 안보, 경제, 예. 교육화를 내세우고 있고 예. 아까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감하고 오랜 친분이고 예. 지금 우리 여기 기호일보 박청규 국장님이 질문하신 예. 당선이 되면 중앙당 국회로 가는 것 그걸 질문하셨는데 광주를 제일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당선이 됐을 경우에 예.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은 다 좋은 얘기인데 예. 특별하게 공약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한 몇 가지만 두세 가지만 광주를 해서 제일 먼저 뭘 공약을 내셔서 발전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건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출마 선언문을 작성을 하면서
공약 부분, 핵심적인 공약 부분을 담을까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4년, 4, 5개월 후에 있을 총선을 앞둔 후보잖아요. 선거에서는 전략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잖아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핵심 공약은 제가 차차 공개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또 더 질문 있으시면 따로 질문 없으시면 따로 또 이렇게 우리 기자님들 따로 이렇게 또 전화를 주시면 저기 보면 뒤에 제 양력이 있고 여기 보면 제 핸드폰 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또 이렇게 기사 작성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성 문제인데요. 예. 그 한간에서는 어쨌든 대통령님한테도 신임도 얻고 있고 중앙당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예. 그만큼 또 중량감을 가지고 계신 인물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역에서 한편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출마 기자회견을 하신다고도 한편에서는 또 비례로 또 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또 끊임없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신 적은? 들어본 적은 사실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광주를 지키고 광주에서 우리 광주 갑 지역에서 당당하게 출마해서 내년 4월 10일에 우리 광주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기용 기자입니다. 예. 후보 등록 축하드리고요. 원래 이게 오랜 묵은 어떤 일들이긴 한데 여기가 지역이 아니시잖아요, 원래. 고향은 아닙니다. 아니시고. 태어난 고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오래 사시지 않았고 예. 20년 동안 중앙에서 큰일 하셨는데 예. 그 20년 동안 광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중앙의 어떤 힘을 빌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후보님은 그래도 뭐 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 지금 몇 분의 기자님 얘기한 것도 있지만 과연 이분이 광주를 얼마나 알고 또 광주를 얼마나 발전시킬지 이대로만 된다면 세상이 진작 좀 평화가 왔겠죠. 예. 그게 아니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에 어느 정도 어떤 역할을 광주시 했는지 또 광주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간략하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광주에 온 게 정확하게 2021년 2월에 광주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광주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그 당시 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경기도당 사무처장을 한 거 외에는 사실 우리 광주하고는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 2021년 2월에 중앙의 명을 받아서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광주하고 인연을 맺은 거니까 그 이전에 광주를 위해서 뭘 했다 그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2021년 2월에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된 다음에 온 가족이 다 이사를 와서 저희 자녀들까지 다 전학을 시키고 다 와서 광주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만 3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광주를 알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광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좀 더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고요. 예, 그렇게 했고 광주를 위해서도 또 뭐 힘없는 원외위원장이었지만 그래도 광주를 위해서 예를 들면 쌍용동 중학교 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제가 또 그런 소소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결하고 알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발로 뛰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의 이제 포부 각오죠. 지금까지 사실 제가 뭘 많이 했다, 뭐 했다 그렇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재 그 당시 3년간 했던 위치가 원외당의 위원장이었다는 거. 그러나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광주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동안에 쌓았던 저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제가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볼 그런 보관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